전생치유 하고 나서 똥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위장에 가래, 그리고 소장에 찌꺼기, 그리고 대장에 눌러붙어 있는 숙변, 그것들이 나오면 똥을 많이 싸는데 얼만큼 많이 싸나? 그냥 일반 똥 쌀 때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싸거든요. 그런 경험 있죠? 그렇게 위장에 가래를 갖다 녹이면 뭐가 좋을까? 소화가 잘 된다? 잠을 잘 잔다? 배고픈 걸 갖다 몰랐었는데 배고픈 걸 알게 됐다? 피가 맑아진다? 위장은 후천의 정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거에 정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위장에 가래를 갖다가 걷어내면 머리가 맑아져요. 알코올 중독,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 조현병, 다 밥통에 가래가 꽉 차서 그래요. 꽉 차잖아요? 그러면 머리하고 소통이 안 돼서 협조가 안 돼요, 협조가.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밥통으로 가요. 밥통으로 가서 밥통에 있는 찐덕찐덕한 가래를 갖다가 늘러붙은 걸 갖다가 뜯어내거든요. 뜯어내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숙변이 나오게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요. 그러면 여기에 유튜브를 보고 내 마음을 갖다 열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뜯어지겠죠. 나는 체험을 해서 여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좀 두렵겠지. 남편도 자식들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한 개를 줬는데 한 개를 갖다 줬는데 10개를 얻었다. 그러면 10개를 줬는데 2개만 얻었다. 10개를 줬는데 2개만 얻거나 1개만 얻거나 아니면은 거기 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이 피폐해졌다. 그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1개를 줬는데 10개를 얻었다. 그거는 10개를 얻고 심지어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난다. 이거는 정말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할 수 있죠. 여기 오면 얼굴이 반짝반짝해지고 자기가 살아난다. 그리고 여자는 예뻐지고 남자는 멋있어진다. 80이 넘으신 분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왔어.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한 몇 년 됐나? 5년, 6년 됐는데 아내가 힘들대. 왜 힘들까?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내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요. 가족이 살아나는 게 진짜예요. 여기 오면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잘하세요. 자식한테 눈 돌리지 말고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지. 집에 가서 남편한테 고맙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사는 게 힘들어져.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고마울 게 뭐가 있나? 많아요. 같은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한테 싱싱한 뿌리를 갖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미워한다? 이거는 썩은 뿌리를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 그리고 또 있어요. 나 같은 며느리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요. 남편한테 고맙습니다 하면서 살아요. 그 선생님 그 현관문 딱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저기하고 저하고 거기 서가지고 개다리춤 춰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강아지들이 주인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남편을 좋아하면 된다고. 딱 강아지야, 강아지. 개같이 살라고 그랬잖아. 그냥 지금을 살면 개같이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나?
개한테 간식을 주는데 개가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 내일 주인한테 훨씬 더 꼬리를 세게 흔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개같이. 우리 의식 지도 중에 200만 넘으면 돼요. 200만 넘으면 되는데 200 이하는 음지야. 200 이상은 양지. 그러면 200이 기준인데 거기 200을 넘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용기는 폐에서 나와요. 만약에 남편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난다. 그건 남편을 잡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용기가 있으면 그 잡은 손을 갖다가 놓을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들이 계속 생각난다. 그거는 아들을 잡고 있는 거지. 그럼 떠난 애인이 생각이 난다. 그럼 떠난 애인이 잡고 있는 거지. 떠난 애인이 떠났는데 자꾸 생각하면 징그러울까 안 징그러울까? 징그러워. 그냥 나를 갖다가 반짝반짝 빛나게 살잖아요. 그러면 떠난 애인도 내가 자석이 세기 때문에 나한테 딸려올 수 있어요. 지금 나로 살면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명상하고 절을 하면 되는데 명상은 그냥 명상. 눈 감고 있으면 명상. 눈을 감았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이거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잡아 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는구나. 자꾸 인정하면 돼요. 그러고 절하면 되고 절을 못하면 와공을 하면 되고 와공을 못하면 발끝치기를 하면 되고. 깨달음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숨 쉬는 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숨을 어떻게 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숨 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이에요. 누가 막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다 살면서 다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특별히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생치유 하러 오시는 분들은 좀 힘이 들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려워서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정글에서 헤매던 사람을 정글의 그림을 갖다 없애줘요. 그러면 길이 보이겠죠. 그 길이 보이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역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는 것들은 천태극의 도움도 있긴 하지만 순전히 자기 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라서요. 많이 고맙다,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배신을 하겠군.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우리 길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구나. 이쪽 길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뒤돌아서요. 그래서 우리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갖다가 넓혀놔야 돼요. 아까도 이제 결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석이 요도를 찢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오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도가 넓어져요. 그래서 요도를 안 찢어. 안 찢어서 나오는 거예요. 꽃님이가 회원한테 이제 기공유를 했는데 그 기공유한 회원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더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돌멩이가 빠져 있더래. 그러니까 안 아프고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기공유가. 그러면 여기에서 오실 때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댓글 많이 다시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어디에 있던 일을 하던 뭐 잠을 자던 알아서 들어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내 안에 각자 하늘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생각은 내가 하고 일은 하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할까? 생각. 어떤 생각? 두더지? 봄에 두더지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막
마당 전체를 온통 두더지가 다 헤집어 나가지고 진짜 코에서 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계속 두더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을 했더니 진짜 두더지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더니 두더지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없어졌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가들이 봄, 가을에 활동을 한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두더지가 한 마리가 보이거든요. 그 한 마리가 보여도 두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1박에서 갔었을 때 그런 대로 정원이 꽃도 있고 좋죠. 그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걱정을 한다. 이거 두더지예요. 완성된 그림을 갖다 내 머릿속에 그린다. 이거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기침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살아온 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여기 옆구리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간이 있어요. 간이 있는데 이 간이 하는 일이 위장 있잖아요. 위장에 요렇게 오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분문이에요. 분문을 갖다가 착 쪼그러뜨리게 할 수 있어요. 얘가. 그러고 여기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이 간의 기운이 이렇게 지나가요. 간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밥통에 문 있잖아요. 그게 분문인데 분수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분문이에요. 그 분문에 근육을 갖다가 착 하고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이 들잖아요. 허벌렁하게 놓쳐. 그럼 어떻게 되지? 위산이 위로 올라와. 위산을 갖다 이렇게 스포이드로 딱 해가지고 옷에 딱 떨어뜨리잖아요. 옷이 타요. 그래야지 밥이 녹지. 밥이 위산에 막 녹아요. 녹아가지고 진짜 죽도 완전히 죽이 되거든요. 그럴 때 내려보내요. 소장한테. 그런데 요 문이 허벌렁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센 위산이 위로 올라온대. 그럼 여기가 타는 것 같겠지? 그럼 이제 기도는 간이 관리를 하는데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여기를 갖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계속 간질거려. 기침해라, 기침해라. 기침을 해야지 바람이 나가니까. 그 바람이 안 나가면 몸에 엄청나게 독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바람을 내보내야 되니까.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대. 자기가 좋아서 동생들 그렇게 애먹게 키우고 돈 벌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늘은 우리가 어렵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산 거야. 많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 어렵게 산 날들에 대해서 잘 살아냈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어저께 1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용인 지원에 자매가 나와서 이제 체험담을 얘기를 했어요. 큰언니가 있었대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었대. 그랬는데 큰언니가 굉장히 우악스러웠대. 그래서 둘째, 셋째를 막 때렸대. 그래서 둘째는 어차피 맞을 거 걱정하자.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덜 맞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언니가 커가지고 무당이 된 거야. 그러고 둘째, 셋째는 식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언니가 둘째, 셋째인 식당에 와가지고 밥을 공짜로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초하루하고 보름은 꼭 와라. 엄마 아버지를 모셔놨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오고 나서 언니가 혹시라도 더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이거를 이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가 식당하는 거기에 코팅을 쳐놓기는 했어요. 코팅을 쳐놔서 언니가
동생들한테 올 때 조금 이렇게 가는 발걸음이 좀 무섭게 만들어 놓기는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니가 고만 오게 됐대요. 그러고 이제 그 동네에 또 무당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 자매가 기통을 하고 나서 그 무당이 그 자매의 눈을 안 봤대요. 이렇게 이제 길거리 가다가 스치잖아요. 그러면 딴 곳을 바라보든지 아니면은 아유 꽃이 예쁘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의 시선으로 기통자를 봤더니요. 진짜 하늘 동그라미가 눈이 부셔가지고 안 바라보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기통이 참 대단해 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체험담을 갖다가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체험담을 갖다 자꾸 나누면 우리가 나를 갖다가 이해를 시키는데 훨씬 더 좋아요.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그 분열도 있고 망상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알고 싶고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조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람은 진짜로 치유되기를 바라거든요. 진짜로 치유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일까? 어떤 엄마가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해서 천식 치유도 하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치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끝끝내 잡고 있는 거는 아들한테 불쌍하게 보기 위해서 기침을 해야 된대. 아들도 정말로 껍데기로는 치유가 되고 싶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만약에 치유가 되잖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아. 자기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엄마가 불쌍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 불쌍하게 보이는 시선을 갖다가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시선을 갖다가 거둬야 된다는 것에 얼마나 상심감을 느끼는지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길을 들인 거야. 우리 아들 불쌍하다. 우리 아들 약하다. 우리 아들 온전하지 않다. 우리 아들 10점이다. 생각은 제가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좀 약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지하고 싸우더라도 사회 나가게 하고 뭐라도 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다는 생각이. 아들 몇 살이지요? 30. 30? 엄마는 엄마 노릇을 길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좋을 때는 한 40점, 힘들 때는 10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심화폭을 떠나지 마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아들이 접수를 했거든. 여기에서는 아들 아무 잘못이 없다.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길을 들였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엄마 나 다 나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요. 이거 보여줘야지. 엄마 문제야, 엄마 문제. 아들 문제 아니에요. 그것만 곰곰이 생각하면 아들 확 변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